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절대로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의 철학이자 옛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성공이 침묵을 사랑하는 이유는 비밀스럽거나 신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은 자라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성공은 떠들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키워야 커진다는 뜻입니다. 성공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시작합니다.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리지도 않고 관심이나 인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며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힘있게 땅 위로 솟아올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공은 보이기 전의 시간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말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세요. 저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흥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말하고 싶은 충동 자체가 사람 마음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많이 말할수록 그것을 실행할 에너지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참 이상한 역설처럼 느껴지지요. 너무 많이 공유하면 성공에 필요한 동력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자기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 많아질수록 실행의 불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큰 아이디어와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너무 이른 시점에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꿈은 의심과 비판과 산만함이라는 차가운 바람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핵심은 꿈의 초기에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계획을 지키는 철학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택하자는 뜻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더 중히 여기고 화려함보다 집중을 더 중히 여기고 인정받는 것보다 결과를 더 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끝낸 것입니다. 요점은 말이 아니라 완성이 여러분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지키는 일은 놀라운 힘을 줍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아주 섬세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 목표, 꿈,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에너지의 일부가 밖으로 풀려나갑니다. 행동을 밀어붙이게 하는 불씨의 일부를 내어주는 셈입니다. 많은 경우 그 불씨는 세상에 너무 일찍 드러내기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도록 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불은 밖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키우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면 마음속에 진도가 나간 듯한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10kg를 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변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칩니다. 그 인정과 칭찬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있습니다. 요점은 칭찬이 성과로 착각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내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작은 보상을 맛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행동해야 한다는 긴급함이 줄어듭니다. 불씨는 식고 생생하게 살아있던 꿈은
마음속에서 이미 끝낸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어려운 일은 미뤄집니다. 선한 의도의 요람에서 꿈이 죽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는 따뜻하지만 실행은 차가워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책임감에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점에 공유할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계획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동기를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의심은 그림자처럼 야망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스며듭니다. 핵심은 바깥의 의심이 안쪽의 의심으로 옮겨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맞는 걸까? 내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한 만큼 좋은 걸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절대로 공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유가 문제가 아니라 잃은 공유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어린 묘목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의 비전을 보호하십시오. 묘목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묘목을 키워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조언자나 가까운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조차도 세부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나누십시오. 아이디어가 자랄 기회도 갖기 전에 그것을 공연처럼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점은 비전은 보호받는 성장기를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움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조용히 일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성된 제품 하나, 달성한 목표 하나, 빛나는 성취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충격과 감동은 그동안 계획을 떠들며 세세한 것을 공개해 온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정리하면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증거입니다. 저는 한 젊은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고 싶어 참지 못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어떻게 성공할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의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남들은 덜 믿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말이 행동을 대신해 버리면 신뢰가 먼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작은 농장을 잘 되는 사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책을 읽고 성공한 농부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묵묵히 적용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결과가 말하게 했습니다. 수확하고 판매할 때가 되자 품질과 생산량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일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니라 습관이 성취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행동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적을수록 안에서부터 자신감이 자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일찍 많이 말하지 않을수록 여러분은 자기 이야기의 주도권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더 멀리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조용히 지키는 태도가 꿈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그 뒤로 동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적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이 여러분의 길에 영향을 주어 방향이 흔들린 적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말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잃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말이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힘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에 집중하고 꿈을 보호하고 성공이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게 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지요. 의견도 많고 산만함도 많고 원치 않는 조언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너무 쉽게 꺼내 보이면 그 소음을 스스로 삶 안으로 들이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문을 열면 소음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판과 의심, 때로는 질투까지도 따라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된 계획이라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자주 진심 어린 열정과 지지로 반응해 주던가요?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심스러움, 의심, 혹은 아주 미묘한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요점은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박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 맞습니까? 위험해 보입니다. 전에 누가 비슷하게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의심은 위험합니다. 빠르게 자라서 야망의 뿌리를 조용히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심은 보이지 않게 꿈을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야망이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은근한 부정성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뜻의 조언자도 있습니다. 정말 돕고 싶어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과 원치 않는 제안들이 겹치면 여러분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음은 적든 많든 집중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움이 강력합니다. 계획을 여러분 안에 두면 집중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꿈을 위한 온실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자라게 한 뒤 바깥의 도전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장에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소중합니다.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행동을 꾸준히 할 때 생기는 앞으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보다 일을 더 많이 할 때 여러분은 리듬을 만듭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진전을 이룹니다. 요점은 꾸준한 리듬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너무 이르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리듬이 끊깁니다. 행동에서 설명으로, 실행에서 변명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설명하느라 쓰는 한순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순간이 됩니다. 마치 운전하면서 계속 멈춰서서 어디로 갈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잃습니다. 더 나쁜 것은 움직임에서 오는 목적감까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 많아질수록 전진의 감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력과 조용함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500단어를 쓰겠다는 목표를 조용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책이 완성될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핵심은 작은 약속을 매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 쌓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믿을 수 있는 소수에게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존경이었습니다. 책이 좋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심과 인정 없이도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더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성과는 조용함과 함께 더 빛날 때가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거창한 발표 때문이 아니라 일이 스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글쓰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작하기보다 몇 달 동안 계획을 말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글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로젝트는 꺼져버렸습니다. 요점은 에너지를 승인했으면 추진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이야기에는 강한 교훈이 있습니다. 행동은 자신감을 만들고 말이 너무 많으면 망설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행동을 계속하면 작은 걸음이라도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입니다. 성과의 기록이 생기고 그 성취감이 다음 진전을 밀어줍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가능성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될 수도 있는 것, 될 것 같은 것만 떠올리다가 현실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가능성은 달콤하지만 현실은 움직임으로만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숨기면 내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조심스러움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집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꿈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그 여정에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정원에 씨를 뿌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도 트기 전에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 땅을 밟게 하지는 않습니다. 땅을 지키고 물을 주고 첫 싹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점은 보여주기 전에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목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표를 조용히 두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은 성장하고 배우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바깥의 기대라는 압박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나눌 때가 오면 결과가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목표를 세우셨을 때 세상에 알리고 싶은 충동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적어두고, 계획하고,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드십시오. 핵심은 남을 감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일 때 해방감이 있습니다. 바깥의 기대라는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을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대 조명 아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때로는 평가합니다. 그 압박은 특히 시작 단계에서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계속 바뀌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시작의 흔들림은 조용할 때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거의 직선이 아닙니다. 시행착오의 여정입니다. 두 걸음 가고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중의 시선 아래에서는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실수도 비판받을 점이 되고 잠깐의 지연도 꼬투리가 됩니다. 반면 계획을 안 해두면 여러분은 조용히 실패할 자유를 얻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되 바깥의 말까지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움은 전략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요점은 조용함은 성장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승인이나 확인을 구하지 않을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본능과 더 가까워집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남의 의견보다 자신의 판단에 기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의견이 있어야 내 아이디어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피드백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에게서 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정의 모든 단계가 피드백을 구하기에 적절한 때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드백은 약이지만 시기와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비전이 아직 형태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때는 이를 먼저 쌓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 구체적인 것이 생겼을 때, 그때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초대하십시오. 저는 기회를 보는 눈이 뛰어난 한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뎠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급히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로 먼저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는 너무 이르게 계획을 드러내며 스스로 이 점을 잃었습니다. 요점은 말이 빠르면 기회가 남의 손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는 또 다른 기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행력이 놀라웠습니다. 남들이 말하느라 바쁠 때 그는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그것은 늘 인상적이고 충분히 생각되어 있고 완성도 높고 세상에 보여도 될 만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를 발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말보다 더 크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결과는 가장 강한 소개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 하나의 원칙으로 이끕니다. 결과가 최고의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성공은 스스로 주목을 끌고 그 주목은 계획을 떠드는 것으로 얻는 관심보다 훨씬 값집니다.
행동은 파문처럼 번져서 말로는 닿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닿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조용히 두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이유인데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요점은 집중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산만함까지 초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조언을 하고 자기 생각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새 처음의 비전은 흐려지고 선명하던 목표가 뿌옇게 변합니다. 핵심은 집중이 흔들리면 계획의 뼈대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집중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한 지점에 모아 소음을 뚫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적을수록 길을 벗어나지 않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 적은 목소리가 긴 호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이든 창작이든 개인 목표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점은 침묵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고립이 아닙니다. 비밀도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에너지와 집중과 추진력은 너무 귀해서 쓸데없는 말로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공개할 때,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던 무게와 가치가 성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하면 말이 주지 못하는 설득력을 결과가 줍니다. 그러니 계획을 숨기는 것은 빼앗거나 감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와 내 집중의 가치를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꿈의 연약한 시작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키워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돌보자는 뜻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강하고 결과가 어떤 발표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핵심은 꿈의 시작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여러분 안에 두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하려고 칭찬이 필요하지 않고 목표를 깨는데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흔하지 않고 그래서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 조용한 확신이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그 확신은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움직일 자유를 줍니다. 실수에서 배우되 평가를 떠안지 않고 배우게 합니다. 자기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은 할 거다라고 말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냈다라는 결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행동은 등대처럼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요점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성취라는 뜻입니다.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전은 집중과 규율과 결심에서 나옵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목표를 얼마나 요란하게 발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따라갔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철학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세상에 급히 알리고 싶어지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적어두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결과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때가 오면 세상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목은 여러분이 말로 얻은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값으로 얻는 주목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대 조명도, 큰 무대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성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지키십시오. 집중을 키우십시오. 행동이 여러분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걸어볼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내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내면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과 변화 앞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갑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마음은 사람을 더 무력하게 만들고 고통의 소용돌이에 더 쉽게 휩쓸리게 합니다. 요점은 내면의 힘은 선물이 아니라 연마라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자는 지, 지기자는 명, 승인자는 역, 승기자는 강.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며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츠도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눌러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안쪽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강함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강한 내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넘어지고 부딪힌 뒤에야 삶과 사회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바뀌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 변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강함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강한 내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길러지고 훈련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지키고 목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한 번 더 견디는 그 순간이 내면의 힘의 한 겹을 더해줍니다. 요점은 버티는 한 번 한 번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목소리를 듣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는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가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면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 곧 큰 일을 맡길 사람이라면 먼저 고통으로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시련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엄격한 시험과 교훈은 내면을 단련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위해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볼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은 원래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요점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가 내면 훈련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마주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련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은 본래 쉽지 않으며 누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오츠의 말처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내면을 단련하는 첫걸음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다면, 운이 3이라면 노력은 7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여유롭고 안정된 삶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한때는 오래도록 애쓰고 견뎌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지 않았고 기적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금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현실을 바꾸는 힘은 꾸준한 실행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답을 얻었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과 인내를 쏟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이 방향을 정하고 꾸준함이 그 방향을 현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힘과 더불어 건강, 일, 사회적 기반이 쌓일 때 삶이 주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곤 합니다. 지금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과거의 비슷한 위기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그들의 단단함을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어려움은 의지를 단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이 없으면 위인도 없다고들 합니다. 요점은 아픈 시간이 사람을 키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기는 진짜 평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하며 긴 호흡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시험을 넘는 경험 하나하나가 더 멀리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장은 쉬운 순간에서 오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어려움은 사람을 멈추게도 하지만 사람을 키우기도 합니다. 인생은 변동이 많은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강하면 그 여정을 지나갈 에너지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 마침내 자신이 바라는 삶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 없이 결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점은 마음의 한계를 깨는 순간 길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강한 내면을 기르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둔 한계를 깨는 일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삶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더 용기 있었으면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핵심은 용기는 타고나는 것보다 훈련되는 선택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명이 있으나
행위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곧 운명은 있어도 행동은 내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웁니다. 삶이 많은 시험을 던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어설지는 결국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운명은 바깥에 있어도 선택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은 실패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묻습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자신 있게 만듭니다. 강한 내면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마주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점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재료가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열등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지배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늘 안전지대에 머뭅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편안한 곳을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넓어집니다. 삶은 소중한 교훈의 연속이며 어떤 성공도 경험과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어도 경험과 성숙은 살아봄과 실수로부터의 배움에서만 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값비싼 성장은 언제나 체험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강한 내면은 안에 숨은 가능성을 계속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용감하게 만들고 불확실함 앞에서도 서 있게 합니다. 강한 사고는 성장의 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남이 여러분에게 씌우는 한계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작은 원한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면의 힘은 장벽을 깨고 시야를 넓힐 용기를 줍니다. 요점은 마음이 넓어지면 선택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불여호지자, 호지자는 불여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글로 읽으면 지지짓는 불여호지네, 호지러는 불여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즐기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경험을 사랑하고 즐길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자신도 더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즐거움이 꾸준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환경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면 삶에는 행복을 만들 기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십시오.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값진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값진 삶으로 이끕니다. 정리하면 어려움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사람을 빚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한 사람은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삶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정적 상황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삶의 주인이 되기 어렵고 관계와 일에서도 불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한 내면을 위한 중요한 단계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침착한 사람만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사물을 분명히 보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결정을 이끌면 종종 후회할 결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본 뒤 선택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대개 해석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긍정이나 부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감정을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이 점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차분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감정이 행동의 방향을 비틀지 못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사건이 아니라 해석과 반응이 감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로 차인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직원이 일을 끝내지 못해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화가 나서 길가의 고양이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을 풀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더 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싸우고 무심코 아이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이 연쇄는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요점은 감정은 한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멈추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문제에 빠져들기보다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라오츠는 고요함은 가장 큰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안의 고요를 지키면 어떤 상황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요는 감정을 이끄는 손잡이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고 화가 날 때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을 해내면 내면은 분명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삶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화가 커지는 세 가지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해는 말을 배우고 평생은 침묵을 배운다. 침묵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때를 알고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말을 아껴야 하는 세 가지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말은 능력이지만 절제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첫째, 너무 기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사람들은 기쁨이 지나치면 슬픔으로 바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때는 이성을 잃고 자만하기 쉬우며 성취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기뻐하되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기쁠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는 생각 없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점이나 개인적인 계획, 굳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방심이 질투를 부르기도 하고 불필요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크게 들뜰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말수를 줄이십시오. 기쁨은 조용히 누려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흥분이 이성을 덮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분노한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라고도 말합니다. 화가 나면 부정적 감정이 생각을 흐리게 하고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말은 날카롭고 거칠며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요점은 분노의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 같지만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줍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한 번 날아가면 다시 주울 수 없습니다. 말로 생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 때는 침묵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잠시 앉아 깊게 숨을 쉬고 분노가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묵이 분노를 식히는 첫 번째 약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슬플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사람들은 슬픔은 죽음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빠지면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떨어지고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때는 삶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어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슬픈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을 가둔다 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하면 슬픔의 말은 슬픔을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쏟아내는 부정적 말은 해소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구하기보다 슬픔을 조용히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의 침묵은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며 안의 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요점은 슬픔을 넘기는 데에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오쯔는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켜 필요한 때에 말이 값지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삶에서 말이 늘 유용한 도구는 아닙니다. 때로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 때,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에는 말을 줄이고 침착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침착함과 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며 오래가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큰 기운을 지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분명 큰 기운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람 되면은 지능이 조금 낮아도 괜찮고 감정 지수가 조금 부족해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계와 그릇은 반드시 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아주 영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큰 기운, 큰 그릇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장애 하나에 물러서고 몇 마디 험담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질이 너무 작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운이 클수록 성공의 길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임칙서가 남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해납백천, 유용내대, 병립천인, 무욕즉강. 바다는 많은 강을 받아들이기에 넓어지고 천길절벽은 욕심이 없기에
곧게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포용과 무욕이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기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으로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정기, 곧 속이 강하고 기운이 곧은 바탕입니다. 큰 기운을 지닌 사람은 말과 행동의 결이 달라집니다. 난초, 향기처럼 단정하고 대나무처럼 곱고 매화처럼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운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큰 기운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새어나옵니다. 풍목룡이 증광진앙보에서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소인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다면 곧 군자입니다. 큰 기운은 사람을 안정되고 담담하게 만듭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처신하게 합니다.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이란 감정이 없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사를 꿰뚫어 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를 돕고 남도 돕는 길을 알아 복을 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큰 기운은 이해함에서 나오는 여유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크더라도 마음속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없는 근심 속에서도 한번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내면에는 늘 신선한 공기를 남겨두어 마음을 길러주고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능이나 말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기계와 도량이며 넓은 마음입니다.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뒷말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곧게 세우며 태도를 담담히 지키고 포용을 잃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큰 기운은 삶을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한때는 뜻대로 풀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지금의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남들이 예전에는 자신만 못했는데 지금은 훨씬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따라잡으려 애쓰기보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과거에 매이면 현재의 발걸음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전에는 자신만 못했는데 지금은 훨씬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따라잡으려 애쓰기보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예전엔 가난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잘 되느냐라고 생각하며 분해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은 과거에 기대어 살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는 사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삶은 갈수록 정체됩니다. 요점은 과거에 기대면 현재가 멈춰 버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력은 있는데 때를 못 만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삶이 일부러 자신을 막고 괴롭힌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마음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해지고 무엇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원망할 이유도 줄어들고 삶은 한 걸음씩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나간 빛을 놓아야 앞으로의 빛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빛나도 그것은 기억일 뿐이며 지금의 삶을 규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지체되고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불만만 커지고
삶은 원래 끊임없이 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서 배우되 붙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시기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바꾸는 힘을 얻으십시오. 요점은 과거는 교훈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행이 꼭 깊은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이 곧 수행이며 일터가 곧 도량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마다 수행의 기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일에서의 수행은 단정히 앉아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내력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수행은 자리보다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일은 많은 노동자에게 넓고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이기게 하고 성품을 닦게 하며 인격을 기르게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단지 생활비를 얻기 위한 교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이 주는 한 가지 기능일 뿐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일은 돈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도 정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진은 수행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한 방법이며 일에 대한 노력과 집중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눈앞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일 속에서 스스로 잠재력을 깊게 끌어내며 효율을 높이고 인격을 기르고 성품을 닦고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늘 부지런하며 기대어 쉬지 않는 태도가 강조됩니다. 날마다의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고 깊이 있는 인격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핵심은 정진은 꾸준한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일에서의 성취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성취가 더 낫다.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성품을 단련한다는 말은 종교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어떤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려면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일 속에서 단련되고 철학은 땀과 눈물 속에서 잉태된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매일의 노동 속에서 닦인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마음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일의 자리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힘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와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태도를 오래 지키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들, 각 분야를 이끈 사람들도 어쩌면 이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성실함의 장기전, 이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 뿐 아니라 인류에게 가치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속세를 떠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터가 정신을 단련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매일 진정으로 노력하고 고결한 인격을 기르면 좋은 삶을 얻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진취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앞날이 없는 일은 없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요점은 길을 막는 것은 일이 아니라 태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 늙은 목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6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은퇴하겠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편안히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주인은 아쉬워하며 여러 번 붙잡지만 목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은 허락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동안 그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재료도 대충 고르고 예전처럼 꼼꼼하게 짓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핵심은 끝을 대충하면 그 대충함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주인은 열쇠를 목수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목수는 크게 놀랍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집을 지어왔지만 마지막에 자기 집을 이렇게 성의 없이 지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목수는 경업이라는 고귀한 품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성실하기는 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경업을 직업의 품격으로 지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마지막까지의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경업의 정신은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해내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하늘이 어떤 패를 주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패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가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결과는 조건보다 태도가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패를 잘 쓰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경업과 낙업이라고 합니다. 자기 일에 공경심을 두고 또 그 일에서 기쁨을 찾는 태도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남보다 더 큰 수행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단단한 내면을 더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삶은 즐기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과업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일이 곧 사람을 빚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진취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이 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던 인생의 도리를 다시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마음을 위한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깨어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꿈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태어남은 하늘이 준 권리이지만 살아감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삶은 주어지지만 삶의 방식은 스스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출발해야 이상과 목적에 닿을 수 있고, 노력해야 눈부신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씨를 뿌려야 수확을 얻는다고 합니다. 쫓아가야 비로소 인간으로 산다는 맛을 알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공부든 일이든 한 곳에 마음을 모아 일 속에서 수행하며 일 속에서 직업의 정신을 단련하고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생명의 에너지를 점점 더 강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담하고 건강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삶은 말로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은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을 단련하는 길입니다. 일터는 각자가 자신을 완성하는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높이고 경업의 품질을 키우고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태도가 곧 일의 수준을 결정하고 사람의 가치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노동은 욕망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넘기게 하며 생각의 성숙을 이끕니다. 일에 집중하는 태도는 물질의 가치를 만들 뿐 아니라 깊은 정신의 가치도 만든다고 합니다. 핵심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심과 꾸준함, 이 사람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목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대충 하는 방식이 결국 내일의 나를 짓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매일을 마음으로 일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하루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삶의 태도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태도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대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과 얻는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태도가 길을 만들고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라오츠의 말이 인용됩니다. 행천리지도, 시어 조카, 한글로 읽으면 행천리지도, 시어,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리, 길을 가는 도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태도가 바로 그 첫걸음이라는 점을 일깨웁니다. 작아 보이는 시작이지만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태도는 작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힘입니다. 또 옛사람들은 인생에 큰 행운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배우는 일, 직장에서 좋은 동료와 좋은 상사를 만나는 일, 그리고 결혼해서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삶의 기반이자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행운을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예를 들어 미소 하나, 다정한 안부, 한마디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과 함께 살면 빛을 보고 비관적인 사람과 함께 살면 어둠만 본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의 날씨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고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맹모 삼천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배우도록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아이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과 삶의 환경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면서 자신도 함께 빚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장자의 글이 인용됩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한글로 읽으면 인자요, 산, 지자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환경은 삶의 방식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비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유가 나옵니다. 큰 독수리가 닭장 같은 곳에서 자라면 하늘을 향한 갈망을 잃을 수 있고 늑대가 양떼 속에서 살면 사냥의 본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부정적이고 진취심이 없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면 끌려 내려가 초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곁의 분위기가 사람의 기세를 꺾을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근주자, 적, 근묵자, 흑입니다.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진리라고 합니다. 유능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귀한 것을 배우게 되고 잠재력을 펼쳐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정체와 실패의 소용돌이에 끌려들기 쉽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닮기 쉽습니다.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만이 아니라 인생의 오르내림에 반응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성장의 시험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운명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나침반이 된다고 합니다. 공자의 말이 인용됩니다. 불가기 교승인, 가기지지 승인. 한글로 읽으면 불가기 교승인, 가기 지승인입니다. 잔꾀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의지로는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태도가 곧 의지를 키우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관점까지도 바꿉니다. 큰 독수리는 큰 독수리와 함께 날아야 더 높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들늑대는 무리와 함께 달려야 생존의 본능을 지킬 수 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기세와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동행이 곧 삶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배우는 것이 많아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갈망과 추진력도 살아납니다. 맹자의 말이 인용됩니다. 공위기무, 무불성자. 일을 목표에 맞게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동행은 목표를 더 선명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주어 큰 성취로 이끕니다. 정리하면 좋은 사람과의 동행은 노력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닭장 같은 곳에서 큰 독수리가 자라면 하늘을 향한 욕망을 잃을 수 있고, 양떼 속에서 늑대가 살면 사냥의 기질을 잃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려면 작은 곳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고 부정적인 것에 둘러싸이면 마음이 좁아지고 가능성도 작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츠의 말도 인용됩니다. 지족 자부, 강행, 자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굳세게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 평안을 주고, 끈질긴 태도는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도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고 스스로도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태도는 마음을 살리고 길을 엽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서는 동력이 쉽게 줄어들 수 있지만 멀리 보는 사람 곁에서는 영감이 살아납니다. 공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유붕자, 원박래, 불역, 라코.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뜻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과 교류하는 일은 기쁨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삶을 오래 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길이 덜 외롭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갈림길이 많습니다. 태도 하나, 선택 하나가 작은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넓은 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평범함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택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옛말처럼 인생은 그림과 같고 붓은 내 손에 있으며 태도는 그 그림의 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색을 고르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미래는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람 마음이 한 생각 움직이면 하늘과 땅이 다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심생일념, 천지, 진지, 지, 선, 악, 약, 무보, 건, 곤필, 유사. 사람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이 모두 안다는 뜻이며 선악의 보답이 없다면 천지에도 사사로움이 있겠느냐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과와 업보에 대한 깊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생각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 인과응보는 우주에 변하지 않는 질서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인과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선과 악은 그에 맞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첫 생각부터 조심하라고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사이에 갈린다고 강조합니다. 요점은 시작의 마음이 결국 길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도덕경의 말도 인용됩니다. 화복, 무문, 유인자취. 한글로 읽으면 화복무문, 유인자취입니다. 화와 복에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한 번의 사악한 생각이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복과 화는 밖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권계록에 나오는 고라오 티에우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 술도간에 죽은 뱀이 들어가 술이 오염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일어나 그 술을 버리지 않고 팔아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기 직전에 벼락이 떨어져 술독이 깨져버렸고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경고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고라오 티에오를 크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이 자칫 큰 결과를 낳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런나 투로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도 전해집니다. 어히엔 감란. 악합, 악. 한글로 읽으면 어히엔 감란. 어악갑, 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만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결국 마음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 생각에 선이 일어나면 많은 좋은 일이 따라오고 한 생각의 악은 많은 고통의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군자의 뿌리 덕목으로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자, 신독이라는 말도 함께 언급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삼가고 혼자 있을 때도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 권계록에는 쯔시펀이라는 청나라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장신구 꾸러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을 기다려 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사촌인 쯔시퐁은 그것을 차지하자고 부추깁니다. 쯔시펀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돌려주기를 선택합니다. 요점은 한 번의 선택이 사람의 길을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결과가 대비됩니다. 쯔시펀은 과거의 급제에 큰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쯔시퐁은 평생 별다른 성취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굳고 바른 것이 사람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올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정직함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인자 수치, 비인자 절지. 한글로 읽으면 인자 수지, 비인자 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덕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인하지 못한 사람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벌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결국 삶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결은 마음의 결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늘 첫마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한 생각이 큰 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악한 생각이 큰 화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고 한 생각의 틈에서 갈린다고 강조합니다. 요점은 한 생각이 결국 한 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남이 보지 않을 때 더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올바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더 고다지고 삶도 점점 더 맑아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진짜 수양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가 보이기 위해서가 되면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을 피하는 이유가 들킬까 두려워서가 되면 역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자는 칭찬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처벌이 두려워 악을 피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옳음은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첫 생각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그 한 생각이 그대로 굳어지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잘 지키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악한 마음을 키우면 삶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씨앗이고 인생은 그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키우십시오. 남을 해칠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한 번의 선한 마음이 큰 복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작은 마음이 큰 운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은 단지 종교적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삶의 길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우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쌓이면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정리하면 마음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한 생각을 조심하라는 말은 거창한 도덕을 강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편안해지는 길을 찾자는 말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세상이 여러분을 덜 흔들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의 일들도 한결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이어집니다. 덕육고감에 나오는 원츠트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저버린 모우짜이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우짜이의 아내와 늙은 어머니의 처지를 떠올리며 결국 참고 그 악한 뜻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순간 한 도사가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그를 따라다니던 귀신들이 사라지고 대신 복을 주는 신들이 그를 지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요점은 한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부터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이어 전개되는 결과도 대비됩니다. 원츠트억은 훗날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모우짜이는 난리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베트남 속담도 함께 언급됩니다. 티엔깡어 따이롱따 쯔, 끼, 머이방바쯔, 따이. 한글로 읽으면 티엔깡, 어따이롱따, 쯔, 끼머이 방바, 쯔, 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함은 마음에 달려있고, 마음은 재능보다 3배나 귀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성취의 밑바탕은 결국 마음의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일은 바깥의 한계를 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족, 항족히. 한글로 읽으면 지족, 항족히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족을 기르면 욕망이 사람을 압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욕망을 낮추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으로도 좋은 영향을 넓힙니다. 만약 모두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참지 않는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어로도 익숙한 뜻의 문장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베트남식 표현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듯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만나고 악을 행하면 화를 만난다 라는 뜻도 함께 이어집니다. 요점은 선한 마음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린다는 뜻입니다. 선악의 보응을 말하는 이 사상은 단지 철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양심에 맞게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뜻의 말도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남이 알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참된 군자는 선을 드러내기 위해 선을 하지 않고 악을 피하기 위해 숨기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옳기 때문에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도덕은 계산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진짜 귀한 사람은 겸손하고 선한 쪽으로 마음을 둔다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은 인격의 가치를 만들고 행복과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라고도 강조합니다. 그것은 유혹과 나쁜 습관을 넘어서는 힘이며 인격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선과 악은 한 생각 차이지만 그 결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늘 선한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고 권합니다. 옛사람의 말로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밝아지고 뜻이 선하면 하늘이 편안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과 평안, 그리고
오래가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시 침묵의 지혜로 돌아옵니다. 침묵은 단지 차분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서둘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조심스러움이 꿈과 목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말보다 행동이 꿈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대신 행동을 두고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늘 맑은 판단과 평안, 그리고 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